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친구, 그리고 50년 만에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윤혜란. 50년 전 초등학교 때 만나 단 2년을 함께 보냈지만 그 후 평생을 제 마음속에 살아있던 친구입니다. 오늘은 그 친구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1969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해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학교가 화려하지도 않았고 교실도 낡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4월의 어느 봄날이었어요.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칠판 옆에 세워둔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작고 왜소한 체구에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정말 맑고 선했거든요. 얘들아, 인사해라. 윤혜란이라고 오늘부터 너희 반 친구야. 선생님의 소개에 아이들은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너무 작다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옷이 낡았다고 속삭였죠. 하지만 저는 그저 그 아이가 어딘가 외로워 보였어요. 쉬는 시간, 혜란이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는 김정희야. 너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아? 혜란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어요. 응, 괜찮아. 너 이름이 정희야? 예쁜 이름이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됐어요. 운명처럼 자연스럽게요. 며칠 후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어요. 저는 계주 선수로 뛰었는데 결승선을 향해 달리다가 그만 발이 꼬여 넘어지고 말았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어요. 아팠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 앞에서 창피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혜란이였어요. 혜란이는 말없이 자기 주머니에서 분홍색 손수건을 꺼내 제 무릎에 대어줬어요. 그 손수건은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빨아서 개어져 있었죠. 정희야, 괜찮아? 많이 아파? 혜란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친구는 정말 착한 친구라는 걸. 고마워, 혜란아. 아니야, 친구잖아. 친구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됐어요. 매일 같이 등하교를 했고 쉬는 시간마다 붙어 다녔죠. 학교 뒤에는 작은 언덕이 하나 있었어요. 풀이 무성하게 자란 그곳에서 저희는 소꿉놀이도 하고 책도 읽고 미래에 대한 꿈도 나눴어요. 정희야,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가난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왜?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시잖아. 나는 커서 엄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나처럼 힘든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 혜란이의 꿈을 듣는 순간 저는 또 그 친구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아이였어요. 부모님은 공무원이셨고 집도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혜란이는 달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혜란이는 어머니가 혼자 키우고 있었고 그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셨대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계셨죠. 그래서 혜란이는 항상 낡은 옷을 입었고 급식비도 자주 못 내서 선생님께 혼나곤 했어요. 하지만 혜란이는 절대 그런 티를 내지 않았어요. 언제나 밝게 웃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예뻐 보였어요. 여름이 되었어요. 저희는 방학 동안에도 거의 매일 만났어요. 학교 뒤 언덕에서, 도서관에서, 가끔은 제 집에서요. 제 어머니도 혜란이를 좋아하셨어요. 정희야, 혜란이는 참 착한 아이구나. 그 친구랑 오래오래 친하게 지내렴. 응, 엄마. 혜란이는 내 제일 친한 친구야.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있다는 게, 그 친구와 매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학년이 된 여름이었어요. 장마철이라 비가 매일 쏟아졌죠.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갔는데 혜란이가 교실에 없었어요. 감기 걸렸나? 비 맞아서 아픈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혜란이가 하루 이틀 빠지는 건 가끔 있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혜란이가 대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혜란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 혜란이는 왜 안 와요?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혜란이는 이제 학교에 못 나올 것 같구나. 네, 왜요? 많이 아파요? 아니, 혜란이네가 이사를 갔어. 급하게. 이사.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어디로요? 언제 다시 와요? 선생님도 잘 모르겠구나. 가족 사정이 있으신가 봐. 그날 저는 학교 시간에 혼자 집으로 걸어왔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도 우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나서 얼굴을 숨기고 싶었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을까? 왜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진 걸까?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는 함께 웃으며 내일 바라고 말했는데 고작 하루 사이에 혜란이는 제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죠. 정희야, 왜 이렇게 젖었니? 우산은?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혜란이가, 혜란이가 이사 갔대.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정희야, 엄마가 알아볼게. 어디로 갔는지. 하지만 알 수 없었어요. 혜란이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몰랐고 주소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어린 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혜란이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편지라도 보낼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혜란이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졸업식 날에도 계속 교문을 돌아봤어요. 혹시 혜란이가 나타날까 싶어서요. 하지만 혜란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중학교에 갔어요. 고등학교에 갔어요. 대학에 갔고 취직을 했어요. 26에 결혼을 했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삶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육아와 집안일, 직장 생활, 바쁜 일상에 치여 살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순간마다 혜란이가 떠올랐어요. 백화점에서 분홍색 손수건을 볼 때, 장마철에 비가 쏟아질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 이야기를 할 때, 엄마,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랑 친구 됐어.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문득 50년 전 그 봄날이 떠올랐어요. 혜란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낳았을까? 가끔 남편에게 혜란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초등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 이름이 윤혜란이었는데 남편은 웃으며 말했죠. 그렇게 친했으면 찾아보지 그래. 어떻게 찾아? 이름밖에 모르는데. 그때는 정말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SNS도 없었고 동창회 명단에도 혜란이 이름은 없었어요. 2년밖에 다니지 않았으니까요. 세월은 계속 흘렀어요. 아이들이 자라고 결혼하고 손주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제 나이 60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그때부터였어요. 혜란이가 더 자주 생각나기 시작한 건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어린 시절 혜란이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언덕에서 함께 책 읽던 날, 손수건을 건네주던 그 따뜻한 손, 친구잖아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저는 가끔 혼잣말을 했어요. 혜란아, 너도 나처럼 외롭니까? 너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65이 됐어요. 아이들은 제게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은 혼자 살 수 있었거든요. 대신 지역 복지센터에서 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서예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요.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을 많이 만났어요. 함께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외로움이 조금 덜해졌죠. 하지만 그 누구도 혜란이를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복지센터에서 찾고 싶은 사람을 찾아드립니다라는 행사를 한다는 공지가 붙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어차피 50년이나 지났는데 찾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공지가 자꾸 생각났어요. 한번 신청해 볼까? 혹시 모르잖아. 혜란이도 나를 찾고 있을지.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찾고 싶은 사람 윤혜란. 관계 초등학교 동창. 마지막으로 만난 시기 1970년 여름. 함께한 추억 학교 뒤 언덕에서 책을 읽었고 운동의 날 분홍 손수건을 빌려주었습니다. 제 평생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낮잠을 자다가 전화벨 소리에 깼어요. 여보세요? 김정희 할머님 맞으시죠? 여기 구청 복지센터입니다. 네, 맞는데요. 할머님, 혹시 찾고 싶은 사람 신청하셨죠? 아, 네 했는데요. 할머님,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뭐라고요? 윤혜란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분도 할머님을 찾고 계셨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네. 그분도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셨는데 할머님 이름을 똑같이 적으셨어요. 김정희, 언덕에서 함께 책 읽던 내 평생의 친구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50년, 반세기, 그 긴 시간 동안 혜란이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센터 근처 카페에서 만나시기로 했어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50년 만에 혜란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매일 옷장을 열어보고 뭘 입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할까? 너무 수수하면 늙어 보일까? 결국 남색 블라우스에 흰색 치마를 골랐어요. 혜란이가 좋아하던 색이었거든요.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정성껏 손질했어요. 손톱도 깨끗하게 다듬고요. 아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꾸미세요? 응, 엄마가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나거든. 친구요? 누구세요? 너희 엄마의 평생 가장 친한 친구야.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금요일 오후 2시. 저는 1시간 일찍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너무 떨려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카페 앞을 서성이다가 1시 50분쯤 됐을 때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주름도 깊었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50년 전 그 맑고 따뜻한 눈빛. 제 발이 멈췄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 할머니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혜란아? 그녀도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희야, 나야. 나 윤혜란이야. 그 순간 5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알게 모르게 쌓였던 그리움, 외로움, 미안함, 모든 감정이 눈물에 섞여 흘러내렸어요. 혜란아,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정희야.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혜란이는 여전히 작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하고 따뜻했어요. 혜란아, 너 어떻게 지냈어? 혜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아무 말도 없이 가서. 아니야, 괜찮아. 이제라도 만났잖아. 아니야. 내가 설명해야 해. 50년 동안 숨겼던 이야기를. 혜란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정희야, 사실 그때 우리가 이사 간 게 아니야. 그럼 엄마가 쓰러지셨어.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기계에 손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치료비가 없었어. 제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먼 친척 집으로 갔어.
충청도 시골 마을이었어. 거기서 일을 해야 엄마 병원비를 댈 수 있었거든. 혜란아, 나는 너한테 편지도 못 썼어. 주소를 알려주면 내가 나를 걱정할까봐, 어린 내가 마음 아파할까봐. 혜란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나는 거기서 농사일을 도왔어. 새벽부터 밤까지. 학교도 못 갔어. 겨우 중학교 검정고시를 봤지. 혜란아, 너무 힘들었겠다. 응, 힘들었어. 하지만 엄마를 살려야 했으니까. 그렇게 5년을 보냈어. 엄마가 좀 나아지셔서 우리는 서울로 다시 올라왔지만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내가 어디 사는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몰랐거든. 저는 혜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는 평생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정희야. 힘들 때마다 내 생각을 했어. 정희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면서. 나도 그랬어, 혜란아. 나도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혜란이가 가방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어요. 분홍색 손수건. 50년 전 운동회 날 제게 빌려줬던 그 손수건이었어요. 이거 내가 돌려줬을 때 나는 버리지 못했어. 평생 가지고 다녔어. 너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혜란이를 다시 한번 꼭 껴안았어요. 혜란아,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니야, 정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내가 걱정할까봐.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혜란이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어요.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시장에서요.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혜란이는 25에 결혼했대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를 혼자 키웠대요. 내 딸은 선생님이 됐어. 정희야, 기억나? 내가 선생님 되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못 이룬 꿈을 딸이 이뤘어. 정말? 혜란아, 너무 자랑스럽겠다. 응. 그래서 나는 행복해. 힘들었지만 딸이 잘 커져서 감사해.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 아이들, 남편을 떠나보낸 이야기.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나누며 조금씩 그 50년의 공백을 메워갔어요. 어느 날 혜란이가 제안했어요. 정희야, 우리 사진관 가자. 50년 만에 사진 찍자. 사진관? 응. 어릴 때 우리 사진 한 장도 없잖아. 이제라도 찍어두자. 우리는 동네 사진관에 갔어요. 사진사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들, 자매분이세요? 아니요. 친구예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요. 와, 그럼 정말 특별한 사진이겠네요. 환하게 웃어주세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친구의 미소. 사진을 받아든 날 혜란이가 말했어요. 정희야, 이제부터는 절대 놓치지 말자. 남은 인생은 함께 살자. 응, 혜란아. 약속해.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어릴 적처럼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만나요. 월요일에는 시장에 같이 가고, 수요일에는 복지센터 노래교실에 같이 다니고, 금요일에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어요.
어제는 혜란이네 집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혜란이가 직접 만든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또 웃고 떠들었어요. 정희야,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갈까? 제주도? 우리가? 응, 못 가볼 것도 없잖아. 우리 나이에 뭐 못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이 빛나고 있었어요.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 그때 조금만 어른이었다면, 조금만 용기가 있었다면, 조금만 세상이 우리를 도와줬다면, 우리는 더 일찍 만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이란 건 돌고 돌아 결국 만날 사람은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 저에게 혜란이는 5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다시 돌아온 기적 같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함께 웃으며 보낼 거예요. 50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잊지 못하는 그 이름이 있나요? 용기 내어 찾아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작고 운명은 생각보다 강하니까요. 50년이 걸렸지만 저는 제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그 이름을 떠올리게 했다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